오늘 하루도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불을 끄고 누우신 이 시간 혹시 부모님 생각이 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조용했습니다. 퇴근하시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씀이 많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짧게 대답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 그게 제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별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을 타도 시험을 망쳐도 친구와 싸워도 저는 어머니에게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듣고만 계셨습니다.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학교 행사에도 오시고 운동회 때 같이 뛰어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있다는 이유로 늘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는 걸 보고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야구장 한번 가면 안 되냐고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다음에 가자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제 장래희망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국어 성적도 좋았으니까요. 선생님은 괜찮은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작가는 안 된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대나 상대에 가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그게 당신이 바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발했습니다. 왜 제 꿈을 무시하냐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문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신 건지 화가 나신 건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대 중반, 직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야근은 많았습니다. 출판사는 작다 보니 일도 많고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라던 그 말씀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꿈보다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지. 29에 결혼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작은 빌라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전세금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각오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31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보시면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도 웃을 줄 아는 분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출산 후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갔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33세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축은 생각도 못했고 매달 생활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생활이 어떠냐고, 돈은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어려움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아이들 분유나 사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양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키우실 때 이렇게 힘드셨을까? 말씀은 없으셨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셨을 아버지. 그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35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다른 아버지들은 회사를 쉬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회사 사정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혼자 다녀왔고 저는 사진으로만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행사에 오시지 못했던 아버지. 저는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었는데 지금의 저도 똑같이 아이의 행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더 바빠졌습니다. 책임이 늘어나고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일만 하냐고. 다른 아빠들은 같이 놀아주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안 그러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요.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한계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하시던 아버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아버지. 그때의 아버지 마음이 이랬을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요. 40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필요한 돈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놀아주셨냐고요.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고. 그게 늘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키울 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많다고, 늘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해주신 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게 늘 후회된다고, 일만 하느라 네 어린 시절을 놓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함께하고 싶으셨구나. 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구나. 그래서 선택할 수 없었던 거구나.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요.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그날부터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근을 줄이려고 애썼고, 주말에는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43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저를 키우시면서 겪었던 일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일만 했고 가족과의 시간은 희생했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과 시간이었다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게 많다고, 저를 잘 키워주셨다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아버지가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라고,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후회를 제가 반복하지 않기로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요. 45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요. 이제 제 아이도 저에게 그러고 있구나. 그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고, 아이와 거리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요. 저는 아이와 더 많이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곁에 있어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걸 먹고 그냥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고민하는 것들, 조심스럽게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47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70을 넘으셨습니다. 많이 연로해지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지시고 말씀도 예전보다 접어지셨습니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후회되는 게 많다고요. 특히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돈 버느라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게 이제야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기에 저희가 잘 자랄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위로일 뿐이라고, 진짜로 필요했던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함께해주고 있을까? 아버지의 후회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기로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할 때, 더 많이 곁에 있어주기로요. 49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고, 음대에 가고 싶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 작가는 안 된다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해보라고, 아빠가 응원하겠다고요.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반대하실 줄 알았다고,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네 나이 때 꿈이 있었다고, 하지만 주변의 반대로 포기했다고요. 너는 그러지 말라고, 네 꿈을 위해 도전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제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큰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응원해 주었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때 제 꿈을 막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늘 후회됐다고 하셨습니다. 안정만 생각하고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건 저를 걱정하셔서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요. 부모가 되고 나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후회라고,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하지 말라고,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화를 마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후회하며 사셨구나. 자식을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하셨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셨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50살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음대에 진학했고 작은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되고 나서야 많은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아버지도 저처럼 고민하셨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고, 그 사이에서 늘 갈등하셨을 겁니다.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늦었지만 배운 거죠. 얼마 전 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나 봅니다. 아버지와 예전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으셨을 때 사진, 저를 안고 계신 사진,
가족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는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때 행복하셨냐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다고. 다만 그걸 표현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행복했다고요. 하지만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묵묵히 일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고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어도 아버지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다고요. 아버지는 제 손을 쥐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히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표현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시면서 살아오셨을 아버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려 했고 더 많이 함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의 약속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도 결국 아버지와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도 한 가지는 다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그 말들을요. 그리고 아이들도 제게 마음을 말합니다. 힘든 일, 고민하는 것, 기쁜 일. 아버지와 제가 나누지 못했던 그런 대화를 아이들과는 나눕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 나누지 못한 대화,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부모님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어떻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비록 효요는 서툴렀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다고요. 아이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자고, 더 많이 대화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지금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아버지께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올해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후회.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혹시 부모님 생각이 나신다면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안부를 물어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다고 전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이제서야 이해합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말로 하지 못한 걱정이었고
보여주지 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말도 줄고 표현도 서툴러지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오묘합니다. 함께 사는 시간보다 떨어져 사는 시간이 더 길고, 이해하는 순간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말씀은 없으셨어도 아버지의 삶 전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아버지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겐 최고의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